안녕하세요. 골설 8화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는 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리박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지금 밖에 눈이 앞이 안 보이게 눈 내리고 어마어마하네요. 있어요. 기대 안 했는데 한방 눈이 너무 예쁘게 돼요. 첫눈인데 그지? 네, 첫눈인데. 첫눈이 내리는 날.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그동안 파3의 중요성을 거의 매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 아니면 또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내 골프 라이프에 도움이 될까? 오늘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골프 라이프 설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 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이제 파3라는 요소가 한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골프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스크린 골프만 칠 거야. 나 웬만해서는 나 필드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 필요 없죠. 그냥 재미삼아 가끔 가보면 되는 수준이지만 만약 자기가 필드 골프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난 필드 골프를 갈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골프 라이프를 설계한다면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축이 파3라는 요소다라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3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조금이라도 알아야 질문을 드릴 텐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뭐 파3조차도 사람들이 뭐 꽤나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를 처음 잡아본 사람도 그냥 가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18호를 그냥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간다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낭비적이죠. 물론 이제 파3도 평일날에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주말에는 3만 원, 뭐 비싸게 받는 3만 5천 원 정도 그렇거든요. 9홀 도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비싼 돈이긴 하지만 뭐 그냥 날려도 한번 이렇게 구경하고 자기가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거든요. 파3는 파3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파3인가요? 그렇죠. 예, 예.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파3다라고 얘기하면 총 길이, 그러니까 코스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요거의 전체적인 길이가 100m 이내. 100m 이내. 전체가요? 보통의 골프장은 요거의 한 3배 되거든요. 300m 정도 되거든요. 파4 홀이라고 얘기하면. 네. 그다음에 파5는 보통 500m 정도 돼요. 400에서 500. 이 정도 돼요. 파3는 보통 그러면 실제 필드에서는 파3도 뭐 100m 이내는 별로 없고 100에서 150 사이. 더 짧은 거네요. 요게 300에서 남자 기준으로 350, 이게 400에서 450, 뭐 이 정도가 보통이죠. 이게 파3, 파4 이게 정규 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규 골프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요거를 줄여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좀 줄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쇼 게임하고 퍼팅을 연습하는 그린에서, 그래서 뭐 잔디에서 60m, 50m, 70m, 80m, 많은 데는 뭐 90m 뭐 이렇게 해가지고 9홀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9홀. 이런 거를 이제 파3 골프장이라고 얘기하죠. 주로 100m 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60m 이런 거 붙어 있어요. 짧은 건 있어요. 30m짜리도 있고. 30m짜리도 있고 어떤 데 가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드라이버를 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웨지만 대부분의 파3 골프장은 7번 아이언 이상, 그러니까 5번, 6번, 5번 이거를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규정도 있어요. 8번 아이언 이하는 못 가지고 들어가, 이건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확 날아가 가지고 잘못 맞으면 앞팀에 위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데도 있어요. 아예 드라이버나 이런 걸 치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칠 필요가 없는 아니, 거예요? 치면 안 되죠. 안 되는 이거 거예요? 치면 되지도 않고 칠 필요도 없는 거지. 날아가서 다른 사람 맞추면 하죠. 예를 들어서 샌드 웨지나 피칭 웨지 가지고 쳐가지고 좀 잘못 쳤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좀 덜할 수 있는데, 드라이버를 잘못 쳐가지고 앞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파3는 쇼게임을 연습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조를 보면 이런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어떤 홀이 파4 홀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파4 이게 이제 예를 들어 320m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보면요. 여기서 드라이버 쳤는데 뭐 한 200m 갔다. 그죠? 그럼 여기가 120m 남았잖아요. 근데 잘못 쳐가지고 여기 떨어졌어.
그럼 이게 한 70m 남았어. 그러니까 파3라는 건 요 마지막 세컨 혹은 서드샷을 하는 상황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론 다른 일반적인 골프장보다는 그린이 조금 작기는 해요. 작고 전체적으로 좀 줄여놓긴 했지만 그냥 세컨샷 혹은 서드샷 상황을 9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저희 행복골프가 로리사님이 주관하시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행골 파삼 네. 진행하잖아요. 하죠, 파3 하죠. 모임. 꽤 오래됐죠. 네. 요새 특히 인기가 되게 많던데 룰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파3인데 네. 파4라고 설정을 해서 이제 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파3면은 한 번에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린에 올라가면은 네. 해저드 처리를 해요. 이럴 때 우리 PD님이 일로 보고 얘기하지 말고 절로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린 주변에서 얼마나 잘 붙여서 뭐 하는 게임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린 주변으로 보낸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샷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네. 첫 샷의 목표가 그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가까이 간다. 가까이 붙이거나 자기가 자신 있는 거리에 갖다 놓는다. 그렇지만 그린 위는 아니어야 되는. 올라가면 벌타요. 벌타요. 오히려. 그렇게 룰을 정해요. 그냥 워터 해저드라고 정한 거예요, 저희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샷만에 올리면은 이제 두 번만에 올리고 거기서 넣으면 세 번에 넣는 네. 거잖아요. 그럼 버디. 음. 그래서 버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되게 즐거워요. 지난번에 저는 나인홀에 7언더. 졌어, 내가. 자, 다시. 여기가 이제 티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체적인 거리가 한 70m 된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또 티박스가 있다면 있죠, 여기도 있죠. 티샷을 하는 거예요? 티 꼽아도 돼요? 하죠? 그 꼽아서 네, 해요? 꼽아도 해요. 그냥 놓고 해도 돼요. 그냥 놓고 해도 되고 쇼티 이제 주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연습장에서도 정규홀에서도 그 파3에서 쇼티라는 걸 꼽거든요. 쇼티를 꼽고 채는 아까 웨지를 웨지 이런 쓰고. 걸로 네, 해서 그렇죠. 풀스윙 티샷을 한다는 풀스윙을 거예요? 할 수도 있고 하프스윙을 할 수도 있고. 그린에 가까이 놓는 자기. 왜냐면 정규홀에서도 파3 할 때 티 꼽아도 상관없거든요. 네. 티박스라는 건 티를 꼽을 수 있는 장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죠. 자, 티 그래서 꼽고 하세요? 어떻게 저는 하세요? 안 꼽아요. 안 꼽고. 연습 삼아 안 꼽기도 하고 뭐 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쳐가지고 딱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린에. 네. 보통은 이거 굉장히 그게 목표잖아요, 좋아하겠죠. 저게. 네, 막 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한 거야. 이렇게 된 거는 여기를 워터 해저드로 간주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라인 오브 드라이버로 여기서 저희가 정한 거예요. 3걸음 정도를 뒤로 벗어나. 그리고 사실은 요 상황이라는 건 퍼터를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린 가까우니까 퍼터. 근데 우리는 퍼터는 안 된다. 왜냐면 어프로치를 한 번이라도 더 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3발자국 떨어져서 여기서 웨지샷을 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얘가 3번째 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쳤죠. 네. 들고 나온 벌타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샷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붙여서 넣으면 파. 파가 되는 거지. 못 넣으면 벌타만. 보기.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언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깝게 붙이면은 오히려 가까우니까 버디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럴 목적으로 하다 많이 올라가요. 저도 많이 올라가요. 나도 먹으려고. 그래서 뭐 이걸 욕심을 그러니까 내야 되는. 최대한 요 근처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 거지. 아니면 또 이게 전략상 이 뒤가 좀 넓어. 그럼 뒤로 넘겨치기도 해요, 일로. 여기서 이렇게 공략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여기로 가면 안 되냐? 괜찮죠? 일로 가도 되고요. 일로 가도 되고요. 근데 여기를 목표로 하면 되게 자기가 보낼 수 있는 거리가 좀 명확해야겠네요. 들쑥날쑥하면. 아니면 이런 전략도 괜찮죠. 저는 30m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럼 요만 요만큼 40m만 보내는 거죠. 그런 전략도 괜찮죠. 꼭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목표가 위험하죠. 아니에요. 내가 위험하죠. 컨트롤할 수 있는 거리로 보내는 나는 거. 30m 연습을 하겠다. 아니면 30m가. 자, 그런데 다시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어. 첫 번째요. 넣었으면 한 게 없죠. 2번 만에 끝난 거잖아요. 네, 원래는 그게 파3의 버디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 번 하게 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어프로치 샷을 얘는 조금 띄우는 샷을 했다 그러면 얘는 좀 런닝 어프로치든지 낮게 가는 짧은 거리를 한 번 더 꼭 연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더 시키는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파3도 다들 이렇게 그 정규 라운딩에 복장을 하고 오시나요? 조금 더 그럴 필요는 좀 자유롭게 자유로워요. 하시나요? 더 포멀해도
예, 그냥 뭐 추리닝 입고 와도 아, 되고. 그러니까 인포멀해도. 근데 이제 역시 잔디니까 골프화는 신는 게 좋아요. 언덕 같은 데서 골프화를 안 신으면 미끄러지거든요. 부상 위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게임 같은 룰을 만들었냐면 보통의 파3를 이제까지 우리 아니고 대부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골프연소와 우리가 운영하는 행골파3이라고 하는 어떤 행복골프 출신들이 운영하는 파3 모임은 대체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파3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인홀을 이렇게 돌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올려서 잘됐네 그러고 넣고 돌고 하고 그리고는 호주머니에 볼을 잔뜩 넣습니다. 호주머니에 볼을 잔뜩 넣어요. 왜냐면 하나로 더 쳐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쓴데 띡 이렇게 갔어. 그럼 여기서 또 쳐보고 막 이렇게 가면 요거 주워 가지고 가서 여기서 또 이제 뭐 또 치고 올린 다음에 또 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버팅도 뭐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파3에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요. 각 홀별로. 네. 그래서 7번 홀에 저 그린에 계신 분 빨리 좀 가주세요. 그리고 룰이 있죠. 공 뭐 두 개 이상 못 쓴다. 그리고 뭐 하나만 쓴다. 심지어는. 하나도 왜냐하면 파3도 계속 밀리면은 그 아. 매출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파3가 밀려요. 바쁜 시간에. 대부분 저렇게 치시겠죠? 이렇게 치고 네. 네. 사람들이 하나라도 공 더 치면 그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공을 많이 들고 오고 막. 그리고 또 잘 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나 팀장 같은 사람 데려가서 한번 치자 이러잖아. 그럼 자기 딴엔 또 레슨 한다고 거기서 또 뭐 한 번 더 해봐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파3는 티타임이 없어요. 그러면 너 몇시 선착순 빽대기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더 연습해야 되지 하는 그런 거하고 거기 운영에 있어서 조금 그 빨리 운영하고자 하는 거하고 늘 부담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파3는 CCTV가 설치돼 있고 나- 마이크로 저 7번 홀 시끄러워. 시끄러울 정도예요. 사람들 많을 때는. 저 7번 홀 거기 저 파란 바지 입으신 고객님 빨리 좀 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채 뭐 두세 개 들고 가는데 카트를 타고 다니진 않을 거고 걸어다니죠. 다니겠죠? 걸어다니죠. 그러면 백은 자기 그 골프백을 들고 오나요? 그래서 백도 없이 하프백이라는 다니나요? 게 있어요. 정규백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생겼다면 네. 하프백은 조그맣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채 몇 개만 넣을 수 채 한 서너 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로리도 그렇고 저는 저도 아예- 그렇고 그냥 들고 가요. 채만 들고 가세요? 왜냐면 우린 두 개로 하니까. 퍼터하고 저는 A 웨지. A 웨지 두 개. 아니면 뭐 오늘은 샌드위치로 해볼까? 그럼 퍼터하고 샌드위치 두 개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 타고 예를 들어서 뭐 웨지를 쓸 때 퍼터는 어디 놓죠. 거예요? 바닥에 놓죠. 그냥 옆에다 놓고 치고 놓고 아니면 어떤 나무 같은데 기대 놓고.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냥 들고 다니는 게 가장 가장 간편하고. 왜냐면 백도 이것도 짐이거든요. 또 어디다 세워야지 뭐. 여기 이제 다리가 있긴 해요. 이렇게 쓰는 게 있긴 한데 이게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다. 여기는 그럼 공 잃어버릴 일은 별로 없나요? 잊어버려요. 아 그래도 여기도 잃어버려요? 해저드도 있고 숲도 있고 어. 때리면 뭐 어디로 갔는지.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러프를 많이 이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데가 많아서 페어웨이만 깎아놓지 러프가 되게 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들어가면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볼은 그래서 가지고 가야 돼. 공 두 개 들고 왔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 깊은 러프에 들어가서 한 5개 그래서 이제 그 보완하면서 초보는 여기도 공을 여러 개 가져가야 되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통상의 파3 이용법, 그러니까 공을 호주머니에 잔뜩 넣고, 그래서 한 홀당 2번씩 혹은 3번씩 더 샷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럼 곱하기 9홀이잖아요. 3번씩 했다 치자. 27번 한 거잖아요. 27번 남들보다 더 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연습 효과가 있겠어요? 한 30개 공 더 쳐봤다고 해서. 없나요? 없어요. 그런 건 거의 효과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게임화해서 이제 일종의 대회죠. 대회예요. 실력을 뽐내고 경쟁하는 대회고 자기의 기록을 갱신하는 일종의 대회로 만든 거잖아요. 왜 이런 설정을 해놨냐면 이렇게 약 30개의 공을 더 샷을 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샷 한 샷을 진지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카메라로 CCTV로 저희 팀 운영하는 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놓고 한 개 더 치고 우리는 시간은 조금 걸려. 그러니까 CCTV에서 볼 때도 저 어떻게 느리지? 이렇게 볼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라운드 할 때 거의 빨리 진행해 달라는 방송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 더 놓고 또 치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없으니까.
공을 대부분 하나로 하죠. 하나로 해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또 치지. 하나 더 쳐보세요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을 대회 방식으로 하면 매 샷을 진지하게 한다. 진지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거리가 얼마나 되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내야지? 그 다음에 떨어지면 공이 일로 흐를까? 일로 흐를까? 그린 경사도 읽으려고 애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린 리딩,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쳐야 되니까, 야, 이게 잔디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습도 좀 하고, 저긴 피해야 되겠는데,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지만, 요 60m, 70m라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3를 한 5번, 6번 이렇게 와가지고 나름대로 좀 훈련이,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실제 필드 나가면 굉장히 안정감이 생겨요. 다 해봤거든요. 자기 혼자서. 이게 보통 정규홀 같으면 캐디가 도와줘, 뭐 옆에 누가 도와줘야지만 여기는 그런 도움이 별로 없어요. 캐디도 없고, 여기 노캐디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공도 자기가 닦아야 되고 볼 마킹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린에서 해야 될 행동들을 굉장히 다 해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게 된다. 그걸 몇 번만 해보면 그게 뭐 옆에 캐디한테 눈치 안 봐도 되고 자기가 되게 편하게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아 이쪽이 높을 거야 그러고 쳐봤더니 아니 이쪽이 높아. 이거 어떻게 보지? 그럼 이렇게 보는 요령도 좀 자기가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더 진지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저희는 5,000원씩을 내요. 참갑이에요. 일종의 참가비가 그렇죠. 참가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박이기도 하고. 상금? 그러니까 핸디캡 매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보다 더 잘 치는 사람한테 상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팀장이 5번 왔어. 네. 근데 평균에서 우리는 9홀 스코어가 다 나오니까 9에서 평균했더니 5개 오버 정도를 쳤어. 자기 그게 나 팀장의 핸디캡이죠. 평균이 5개 오버면 지금 파3니까 36타잖아. 36에서 5개 더 친 거지. 27에서 5개 더. 아니 4구 아니에요? 36이지. 우리는 우리는 파포로 파포로 계산하니까. 하니까. 파포로 계산하니까 36에서 5개 더 쳤어. 평균이. 네. 했더니 뭐 7개도 치고 4개도 치고 해서 평균했더니 5개 오버야. 근데 이날 나 팀장이 땀나게 잘 쳐가지고 3개 오버를 쳤어. 그러면 나 팀장의 오늘의 스코어는 뭐냐면 2언더야. 그러니까 2언더가 나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가 오늘의 성적인 거야. 그럼 이거를 2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1등부터 1등 5언더, 2등 4언더, 3등 뭐 이렇게 해서 나 팀장이 7등, 나 팀장 마이너스 2언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20명 중에서 10명까지 잘라가지고 10,000원씩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 낸 거에 2배를 줍니다. 아, 초보에게 유리하네요. 유리하죠. 당연히 상급자는 네, 그렇죠. 다음에 더 잘 저기 치기가 쉽지 보면은 우리 않잖아요. 모임에 마이너스 핸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하고 나하고 다른 분 한 분 이렇게 3명 정도 있어요. 우린 받을 근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세요. 저는 마이너스 3이에요 핸디가. 근데 오늘 너무너무 잘 쳐서 마이너스 4를 쳤어요. 그래봐야 4언더밖에 안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내 핸디보다 하나 더 잘 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핸디가 15인 사람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막 5개, 6개 이렇게 잘 친 사람 올 때마다 5타씩 막 줄어. 막 줄어요. 그러니까 초보들이 더 그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그래서 방법이 이 없고. 시스템은 잘한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유, 좀 치는 사람이 5,000원씩 내가지고 이 후배들 격려해 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초보가 상금을 딸 확률이 높다. 네. 이거는 모든 골프대 가면은 거기 골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늘 상금을 그렇죠. 따잖아요. 뭐 제일 멀리 이거는 친 사람. 전보다 초보지만 전보다 더 잘 치면은 어. 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게임화 해놨다. 게임화. 대회로 만들어놨다. 시상이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일단 진지하게 샷을 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을 우리가 했는데 또 하나의 사람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냐면 파3를 자주 오는 사람이 비용도 줄이면서 골프라이프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데 안 와. 잘 안 가. 사람들이. 파3를요. 왜냐면 그걸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가면 막 공 놓고 막 정신 없고 막 쳐보고 막 하고 또 빨리 가자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이게 노동이고 연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일단 대회로 만들어 놨더니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행복골프 연수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 파3를 오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다는 건 뭐냐면 아까처럼 대회가 가능하죠. 기록이 없으면. 네가 며칠 전에 와서 지난번에 와서 몇 타를 쳤는지 기록이 안 남아있으면 어떻게 핸디캡 매치를 통해 가지고 초보자들한테 시상을 해줄 수가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남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이 남는다는 건 뭐냐면 누구한테 특별히 레슨을 받고 어쩌고 하지 않더라도 누가 잘 칠까? 누가 더 잘 치게 될까? 많이 온 놈이 잘 쳐. 많이 온 놈이 잘 쳐요. 많이 온 놈. 하여튼 많이 온 사람이 잘 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한 번 온 사람하고 5번 온 사람하고 10번 온 사람 누가 잘 칠까? 그렇겠다. 당연히 이 사람이 잘 치죠.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한 번 갔더니 2번 갔더니 3번 갔더니 이렇게 하니까 성적이 는다라는 걸 보여주죠. 얘가. 사람은 늘어야 행복해요. 내가 노력을 들이면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해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요 기록이 남고 그 다음에 딱 다음 내가 저만 해도 제가 골프를 하루 이틀 쳤습니까? 34년째 치는데도 토요일날 아침에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집을 나서 가지고 가잖아. 기대감이 생겨. 야, 오늘은 저는 베스트가 6언더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를 뛰어넘었죠. 7언더가 됐는데, 오늘은 진짜 6언더보다 좀 잘 쳐봐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스코어 공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쪽팔려서 스코어 공개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원칙 자체가 스코어 공개고 끝나면은 기록과 함께 후기를 남겨요. 지난번보다 잘 치셨는데 뭐 시상하셨네요. 오늘은 평타 치셨는데 다음에 더 잘 치세요. 이렇게 그 후기를 늘 남겨주니까 그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이게 5,000원이지만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5,000원 내고 만원 받아가지고는 아니 사람들의 기분은 5,000원은 당연히 참가비로 낸 거고 만 원을 받은 효용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진짜 무슨 진짜 정기호를 가가지고 막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내게 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너무 진지하고 그린에서의 막 그 너무 신중하게 이제 막 잘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5,000원 잃었잖아. 사람들이 참 단순한 게 뭐냐면 내가 5,000원 잃었잖아 이번 주에. 다음 주에도 잃을 거라고 생각 안 해. 자기는 뭐 50% 안에는 들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다. 다음에 도전할 때 내가 해봐야지. 이렇게 그리고 생각. 이게 이제 오늘 내가 5,000원을 못하면 못 친 거잖아요. 그럼 자기 핸디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그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자, 우리가 있잖아요. 파3 가는 게 좋다. 비용도 적게 들면서 골프 성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파3 가야 된다는 것도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꼭 가야 돼. 이렇게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의무가 되는 순간 사람이 뭐 내가 취미생활하고 노는데 이게 행복골프에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의무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지가 센 놈만 골프를 잘 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재밌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설계. 그래서 이제 행복골프훈련소가 하는 제가 하는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행골파3은 수원 CC 파3에서 해요. 그걸 수원 CC 토요일 날 7시 정도까지 오시면 미리 이제 저희 밴드에 신청하시면 그거 밴드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밴드에 미리 신청하시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서로가 안 되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이렇게 관리를 해. 이렇게. 게임화 시켜서 해라. 공 몇 개 더 쳐보고 이러지 말고 진지하게 이거 실전이다 생각하고 하고 기록을 남겨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재밌어져요. 다음 주에 그러면 혼자 하기 좀 그럼 혼자 라운드 하긴 거기도 2사람은 되나요? 보통 파3? 2인 플레이는 되나요? 2인 플레이 2인 이상 돼요. 근데 네. 이제 조인 시키던지. 네, 시키던지 뭐 거기도 이렇게 4명 이렇게 팀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 4명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5명도 안 된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2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명이 왔으면 같이 치실래요? 이렇게 조인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혼자 가는 것도 사람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팀을 만들어. 3명 적어도. 3명 딱 좋거든요. 행골파3에 참여하면 그냥 혼자 와도 돼요. 이렇게 모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초보들도 많이 오고 나는 7번 아이언만 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숏게임 20m, 30m, 40m, 50m 약간 자기 그 패턴화가 돼 있고 조금 일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오는 게 조금 좋긴 하잖아요. 좋죠.
근데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니 그거는 이제 뭐 행복 골프 훈련소 같으면 네네. 저희는 골프적 게임을 엄청 시키죠. 골프의 게임을 잘하면 쇼게임력 하면 되는 건가요? 쇼게임력을 계속 하잖아요. 쇼게임력과 퍼팅력. 네, 그거 두 개만 열심히 하고 오면 그냥 바로 적응해요. 놀라울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그 수원 CC 예를 들어서 파3 와가지고 거기서 그 패턴화를 만들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 나 20m 하고 30m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치시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의 가장 큰 좋은 연습 방법은 행복골프 훈련소의 그 쇼게임력 게임 있죠. 그거 거기 보면은 스텝 1부터 5까지는 20m, 30m, 40m, 50m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계속 하고 그거 점수를 높이고자 계속 연습하다 보면 망설임 없이 파3에서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파3를 실제로 해보잖아요. 그럼 가서 골프를 게임을 더 열심히 해요. 아 이게 서로 뭘 해야 상관관계가 되는지 있구나. 그리고 아니까. 알고 아니까 파3 와서 재밌게 실전 경험을 하고 실제 연습장 가가지고는 골프 게임을 통해 가지고 쇼게임 점수를 올리고 다시 와보면 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시너지가 나는 어떤 과정이 설계가 되는 거죠. 그 연습 방법도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20m 마스터하고 30m 마스터하고 막 해봤자 그쵸. 또 20m 마스터했는데 다음 날 가면 또 20m가 안 돼, 막 30m가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패턴화 해가지고 자기가 안 됐던 거리를 그냥 연습하는 패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3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정규호를 사실은 매주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비용과 대한민국 시간이. 비용과 시간이 뭐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가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하는 이유도 뭐냐면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좀 널브러져서 좀 푹 쉬고 이렇게 설계들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침 일찍 나오면 일찍 하루가 나와서 하고 길죠. 가면 어차피 잘 시간 나와서 하고 집에 가서 낮잠 한 2시간 더 잔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루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구조죠. 자, 매주 토요일 수원 CC 파3 7시 반입니다. 7시가 아니고 7시 반에. 근데 좀 미리 오시라는 거예요. 네. 그 7시 반에 하는데 지금 동계로 해가지고 수원 CC 알아봐야 되는데 8시에 오픈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해가 요새 좀 늦게 떠서. 그건 공지할게요, 저희가. 들어갈게요. 그리고 거기 앞에 로비가 있고 뭐 커피숍이 있고 해서 뭐 일주가 조금 앉아 쉬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골프를 정말 잘 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토요일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뭐 와이프하고 같이 가든지 남편하고 같이 가든지 주변 친구들하고 모여서 가든지 간에 토요일 날 아침은 무조건 파3를 간다는 것을 결정해. 못을 박아. 골프 라이프 설계 속에. 그런데 이제 뭐 어디 지방을 갈 수도 있고 출장 갈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결혼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못 가는 거 할 수 없지. 근데 내 골프 라이프 안에 내가 골프를 영위하는 한은 어쨌든 토요일 날은 파3를 간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확정적 스케줄로 잡아버려라. 이게 여러분들 골프 라이프에서 골프 성적을 비용과 시간을 덜 들이고 골프를 확 잘 칠 수 있는 어떤 비책이라면 비책이다. 그리고 한다면 요렇게 해라.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골프를 합격을 했거든요. 첫 준비해서. 근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너 합격의 비결이 뭐야? 너 뭘 했길래 이렇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이 방식으로 매주 파3를 갔었어요. 아마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보면 땡그랑 할 때까지거든요. 근데 이 룰로 하면 땡그랑 할 때까지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스윙이 정말 좋고 이제 저랑 같이 시험 본 여러 그 고수들 보면 떨어진 사람 엄청 많아요. 다들 스크린에서 그쵸? 아니 이제 30cm를 못 넣는다거나 이 퍼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숏게임하고 다들 컨시드 넘어가고 이랬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정규엘에서 땡그랑 할 때까지 이걸 지키면서 하기는 어렵죠. 이 골프 뒤에서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것들. 인심이 좋아서 컨시드를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행 때문에 컨시드를 진행 주는 때문에. 거예요. 뒷팀 밀리니까. 그 컨시드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한 팀당 차지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5분, 10분씩 차지한다고 쳐봐요. 그게 하루에 100팀 들어오거든요. 그 시간을 합산해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그게 이제 땡그랑 하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땡그랑 하는 시험에 가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이 파3를 가면은 하여튼 그림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자, 네, 그 정도 하죠. 여러분, 네, 행골 파3에서 만나요. 네.